오늘은 시총 2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네. 한켠엔 제약바이오, 한켠에는 반도체가 아니라 게임이라던가 콘텐츠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카카오게임즈의 급등 예측하셨나요? 그걸 예측했다고 말씀드리면 이상한 사람이죠. 네. 이제 예측보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최근에 부각을 봤는데 주식 전문가이기 전에 게이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나왔던 또 오딘 게임 해보셨어요? 다 했죠. 오. 네. 첫날은 모바일로 다운받아서 해봤고 네. 주말 사이에는 PC로 다운받아서 해봤는데 네. 솔직히 모바일은 이런 얘기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좀 약간 아직까지는 초기다 보니까 네. 원활하지 못한 게임과 함께 마감이 약간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분석하셨군요. 다 했죠. 네, 그래서 네. 물론 카카오게임즈 못 샀고요. 네. 근데 오히려 PC 게임은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어떤 과거에 저희가 보여주던 이제 검은 사막,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에 이어서 똑같은 이제 얼리얼 4에 따른 이제 엔진을 쓰면서 거기 나오는 3D 캡처 모션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다 적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 하지만 모바일 쪽은 조금 예상보다는 좀 그렇다라고 관점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인기가 벌써 상당히 높다 보니까 관심은 가고 있는데 만약에 하실 거면 PC 게임 하십시오. PC 이상입니다. 게임이 더 재밌어요. 우리 네. 게임 유저분인 김민수 대표님이 이번에는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 네.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저는 이런 평가를 못 내리는 게 제가 게임을 했던 때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세요? 나의 그 폭탄 쏘고 하는 그거. 물풍선. 예. 네, 그리고 그 물폭탄에다가 카트라이더. 네, 네. 그리고 테트리스, 애니팡 요 수준에 멈춰 있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게임즈가 애니팡이라던가 이런 모바일 게임으로 인기를 끌었다가 무언가 이 회사를 끌어올릴 만한 대작이 없어서 그동안 힘들어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오딘이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나오는 초기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네. 특히 양대 마켓 모두 1위. 했다고 하게 되면은 매출 1위를 하게 됐다면은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데 저희가 이제 게임 회사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매출입니다. 일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를 분석했을 때 지금 보통 리니지 같은 경우 일매출이 한 20억에서 30억 이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바라봤는데 출시 이틀간 매출이 150억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는 네. 리니지는 아무래도 최근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돼서 좀 이탈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탈했던 부분들이 혹시나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쪽에서 그리고 특히 게임은 캐릭터를 초기에 확 키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군주의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게이머의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좀 돈을 들이더라도 현질을 좀 하더라도 네. 장비빨을 좀 갖추고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퀘스트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퀘스트를 딱 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참여하는 부분들이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매출이 이렇게 오르는 효과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지나고 보았어도 지금까지도 일매출이 평균 10억대 후반이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잘 나오는 수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리니지를 버금가는 숫자까지도 보여지지 않을까론 보여지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규 게임이 항상 출시하고 처음에는 이런 어떤 프리미엄식으로 좀 붙죠. 네. 이벤트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 이외에 추가로는 약 한 달 정도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네. 부계님께서 맞아 게임은 장비빨이야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실제로 과금, 돈, 현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돈을 안 쓰면 게임이 재미가 없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할 수는 있는데 나의 게임 캐릭터가 좀 이게 포인트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캐릭터가 성장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배틀이라고 하는 PVP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직 그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많이 힘들죠. 금방 쓰러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일단 무조건 강한 캐릭터 이게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에 정도 이제 강화도 하고 계속 장비를 올리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끄는 게 지금
어떤 RPG 게임의 가장 큰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급 게임 방송이 됐다고 해서 저희 다시 본론으로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본업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들어보니까 이 게임주들에 있어서는 신작 모멘텀 그리고 얼마나 흥행을 하느냐, 일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걸 하나의 지표로 삼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카카오게임즈 일단 뉴스는 나왔어요. 그리고 일 매출 이렇게 기록이 됐고 또 스토어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털고 갈까요? 매도하고 가야 되나요?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던데요. 아마 그 이제 주가로 보게 되면은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또 8만 원대 넘어가기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 오딘을 통해서 얼만큼 실적을 보여줄 것이냐. 네. 특히 그 동안에 뭐 이번 올해 나왔던 게임 중에서 뭐 엘리온이나 네. 달빛 조각사 이런 게임들은 솔직히 좀 망했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점점 하반기로 가면서 커지는데 이런 변화가 오면서 일단 의외의 성과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움직이는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가 지난 상장한 다음에 가격대가 한 8만 원대, 8만 천 원대 그리고 한 8만 5천 원대 부분에 강한 좀 거래가 많이 된 저항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하게 안착해서 다음 단계로 가기에는 추가적인 시장 분위 즉 오딘 매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실적 괜찮다는 부분들 게다가 또 추가로 이어지는 하반기 게임들이 괜찮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맞물려야 어떤 멀티플을 상향시킬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는 일단 8만 5천 원대 부분이 저항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던 달빛 조각사랑 엘리오는 부진했잖아요. 네. 오딘이 앞으로 꾸준한 좋은 성적을 보여준과 동시에 카카오 게임즈가 또 다른 신작을 내놓을 예정인가요? 어때요? 네, 하반기도 신작 계속 나옵니다. 네. 당연히 퍼블리셔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 개발사와 퍼블리셔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개발을 한 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 푼다, 공개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이터널 리턴이라고 하는 영원 회귀라는 게임이 조만간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쪽은 배틀로얄 형식이다 보니까 그래도 최근에 좀 알려진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테라파이어입니다. 테라파이어요? 네, 서바이벌 FPS로 그러니까 즉 배틀그라운드 같은 네. 그런 총싸움인데 외계어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쪽과 함께 뭐 프로젝트 킹이라는 쪽이 올해 하반기 말에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쪽은 퍼즐 게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퍼즐 게임은 약간 국민 게임식의 또 흐름이죠. 예전에 뭐 캔디 맞추는 게임이 있었죠. 예, 그것처럼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어떤 직접적인 매출과 관련된 쪽에서 강하게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RPG 쪽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를 더 지켜보는데 또 하나 지금 일본에서 히트를 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4월 말에 공개됐는데 4월 달에 공개됐는데 우마 무스메 프리티 더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네. 이게 지금 일본에서 지금 구글에서 거의 이제 출시된 다음에는 2, 3위까지 갔다가 네. 5위 안에 계속 들고 있답니다. 이쪽은 말 그대로 더비입니다. 그러니까 즉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미소녀, 그러니까 말처럼 이렇게 경주하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말로 뭐 말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그대로 해석했나 봅니다. 일본어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꽤 실적의 기대감을 좀 높이지 않나라는 쪽인데 또 성과는 또 꾸준히 나온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게임 공부를 하고 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하고 그만큼 나오는 이제 퍼블리셔이기 때문에 어떤 게임들이 나와서 흥행을 하느냐에 따라 카카오 게임즈 주가에도 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를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고가 영역이니까 네. 저항선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지금 시총 2위 자리를 넘볼 수도 있을 거로 보시는지요? 가능은 한데 네.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퍼블리셔의 입장 쪽으로 이제 수익성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히트를 친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장 주된 이익은 개발사가 가져가겠죠. 지금 개발사 같은 경우는 라이온 하트라고 하는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인데 네, 맞아요. 이쪽이 옛날에 액션 스퀘어 대표가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서 뭔가 야심차게 개발해 보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나와서 이어진 부분들인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퍼블리셔 입장 쪽의 흐름들로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는
지금 자회사를 또 개발사를 막 키우고 있습니다. 이 게임들이 또 흥행을 해야 또 추가적인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을 또 올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그럼 여기서 공매도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도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항상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공매도 나오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일별 공매도가 뭐 한 40만 주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약간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더 중요한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7월 2일 금요일부터 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공매도에 대한 부담은 약간 좀 떨칠 수가 없겠다라는 쪽은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분은 모릅니다. 네. 이런 공매도가 지금 있다고 해서 혹시 더 주가가 빠르게 간다 그러면은 아유 공매도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쇼커버링이 나오게 되면 더 주가는 가팔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일매출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과 함께 게임주 다시 보자. 최근에 또 파노 이야기가 나오면서 펄어비스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하반기 게임주들 기대해봐도 괜찮은지 코로나19 때문에 뭐 신작 출시도 지연됐다가 이제는 쏟아질 때가 됐는데 혹시 김민수 대표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게임주는 무엇일까요? 예전부터 게임즈 나올 때마다 앵커님과 그런 얘기했었죠. 어떤 저는 이야기죠? 파노 받게 되면은 펄어비스가 가장 할 가능성이 높다.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컴투스가 먼저 했지만 펄어비스도 드디어 됐습니다. 네, 그럼 맞아요.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이제 텐센트의 자회사와 함께 같이 이제 서비스를 현지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럼 내년에 이제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에서 가장 일매출을 1위를 하는 회사를 매출을 보게 되면 50억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펄어비스의 중국의 인기도를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리니지 정도만 된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30억 정도가 추가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펄어비스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흔들릴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조이시티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생소한데 우리나라 게임은 대부분 RPG 쪽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보다 다르게 SLG라고 하는 전략 게임입니다. 이쪽은 미국 같은 경우보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장기 흥행 게임들입니다. 근데 지금 조이시티가 하는 게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부터 지금 이제 캐리비안의 해적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건틀쉽 배틀 같은 경우는 나온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오히려 계속 우상향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마다 플러스 알파를 더 가세해 준다라고 봤었을 때는 실적의 우상향은 가파르다라고 봤을 때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는 관심 가져야 될 게임주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는 소송에서 중국과 소송 쪽에서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미르 시리즈 이제 자유롭게 릴리즈할 수 있는데 거기다 이제 미르 4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말 게임 이야기하면 이제 김민수 대표님 모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시는지 몰랐네요. 눈빛이 반짝반짝하나요? 네. 마지막으로 네.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지금 현재 코사 시장 내 게임 중에 대장 골라보자면은 사실 둘 다 추세가 너무 좋거든요. 네. 어떤 종목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나온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이 순환매가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추세가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또 순환매가 돌을 때까지 약간 차익 매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는 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게임도 변화가 되는 또 하나의 섹터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게임 하신다고 주식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대표님. 네, 게임도 주식의 하나의 또 연구하는 네.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